자, 지금부터 리액트 강의 두 번째 시간 재밌는 강의를 해주실 최주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리액트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리액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리액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아봤었는데, 간단하게 이 리액트는 먼저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조금 활용하기가 편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1학년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면 쉽게 따라오실 거고, 지난주에 없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Node.js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이거 LTS 버전 모두 다운받아서 진행하면 되고, Node.js 혹시 다 깔렸나요? 오케이. 자,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리액트 다시 앱, 리액트 다시 앱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폴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오픈 폴더를 눌러가지고 그 리액트 앱을 선택해 줄 거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걸. 폴더 만들어서 들어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터미널을 열어 볼게요. 자, 터미널을 열고 여기 플러스 옆에 뭐 이제 이걸 눌러 보면은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서 여기에 툴체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np 확장 좀 해줄까요? 자, npx create react app 하고 이 마지막에 점을 눌러주면, 이 점은 이 현재 디렉토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폴더명을 입력하면 폴더가 하나 생성되면서 툴체인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폴더 만들어 놨으니까 점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리드 읽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건데, 시간이 되면은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걸 좀 짚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 봐서 그건 결정해 볼게요. 자, 여기 해피해킹이 뜨면은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앱.js가 어딨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깔렸으면 먼저 이 CSS들을 다 제거해 줄게요. 이 제거에 대한 내용은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인덱스 CSS도 지워줄게요. 앱 CSS, 인덱스 CSS. 그리고 앱.js에 들어와서 임포트 해서 로고라고 써져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지워줄게요. 오케이. 좀 확대를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왼쪽은 접어줄게요. 로고 지웠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우고, 이 리턴 값 아래로 헤더 영역, 헤더 태그, 내비게이션 태그.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빠져서 빨간 줄이 나오죠. 컴포넌트는 무조건 최상위 태그를 이제 하나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iv를 묶어주고 하위 태그들로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article 태그.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태그를 넣을 건데, 먼저 헤더 태그에는 h1 태그를 활용해서 웹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태그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먼저 OL 태그를 써서 이 사이에 li 태그로 그 HTML 이렇게 넣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CSS, 여기는 JS. 자, 그리고 아티클 영역에는 H2 태그가 있네요. H2 태그에서 웰컴, 그리고 헬로우 웹. 이렇게 다 그렸나요? 적었나요? 네. 그럼 이거를 이 로컬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 터미널에서 npm 스타트 눌러줄게요. npm 스타트를 누르면 이 로컬 호스트 해서 이 3000번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자, 잘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화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컴포넌트의 특징 해가지고 컴포넌트의 종류, 뭐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있다, 함수형 컴포넌트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먼저 이 함수형 컴포넌트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의 첫 번째 특징, 컴포넌트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헤더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 앱 컴포넌트처럼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모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 값으로 네,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이 헤더에 대한 그 태그를 잘라내기,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줄게요. 이 헤더 컴포넌트 안에 넣은 거예요. 이 헤더 태그를. 자, 그럼 여기 원래 헤더 태그가 있었잖아요. 여기 어떻게 쓰면 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그럼 한번 각자 써볼게요. 자, 여기에 꺽쇠 해서 헤더, 자, 하면 변한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컴포넌트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컴포넌트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해서 복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컴포넌트 계속.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봤더니, 아, 컴포넌트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대로 그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어서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도 만들어 보고 아티클 컴포넌트도 각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컴포넌트 그냥 하면서 들어도 돼요. 뭐 컴포넌트는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최상위 태그는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프로퍼티라는 걸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가서 배워볼 거예요. 자, 학교에서 배우면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진행하면서 배울 텐데, 핵심적으로 짚고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프로퍼티란 이제 상위에서 하위로 데이터가 그대로 옮겨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속성,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을 그대로 넘겨준다 라는 뜻인데, 중간에서 바뀌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퍼티가 뭔지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맨 위에 헤더 컴포넌트를 보니까 h1 태그 사이에 이 웹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웹이라는 글자를 이 앱 컴포넌트 안에 이 헤더 태그 있죠? 이 헤더 태그 안에 타이틀 줘서 웹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속성 값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 헤더라는 컴포넌트의 속성 값을 이렇게 부여해 준 거예요.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웹이 아니라 뭐 SH가 될 수도 있고 리액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글자가 오든 그 상관이 없게끔 이 컴포넌트를 바꿔줄 거예요. 속성값을 내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더 사이 안에 인자값을 넣는 공간에 이제 props라고 적어줄게요. 이 props라고 적어주는 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여기에 뭐 딴 걸 써도 되긴 하는데 다 props를 쓰니까 다른 걸 쓰면은 아무도 알아먹을 수가 없다. 개발을 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props라고 적어주고 웹이 있던 자리에 props title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props 이거에 속성값에 타이틀의 값은 무엇이냐 라는 뜻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그 객체와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줬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SH로 바꿔볼게요. SH로 바꾸고 이렇게 봤더니 바뀌어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개발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여기에 어떤 값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고유의 헤더 컴포넌트의 고유의 값을 지정해 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웹으로 했더니 다시 웹으로 돼요. 이 값이 이렇게 해서 넘어온다. 자, 그럼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더니 봤더니 여기 웰컴이랑 헬로 웹이 있네요. 그러면 이 웰컴을 타이틀 값으로 주고 이 헬로 웹을 body라는 값으로 한번 속성 값을 부여해 볼게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프로퍼티예요. 타이틀은 웰컴, body는 헬로 웹. 자, 준 다음에 여기에 props title props.body. 자, 이렇게 했어요. 동일하죠? 여기도 리액트 이렇게 바꾸면 리액트로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 해서 여기서 바꾸는 건 그 컴포넌트 자체에 그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티클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이렇게 적었어요. 재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속성 값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값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면 그 디폴트 초기 값이 이제 넣어지게 되고, 여기에 뭐 타이틀로 뭐 헬로 이렇게 치면은 웰컴 대신에 이제 헬로가 오는.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위해서 컴포넌트를 수정하지 않고 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프로퍼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걸 왜 사용하는지도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녀석을 한번 속성값으로 넣어줘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이 내비게이션 이 안에다가 이 배열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배열이죠? 리스트. 배열을 넣고 싶은데 여기다가 배열을 넣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그 상수화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줄게요. 토픽스 해가지고 배열. 자, 그러면 토픽스는
토픽스다. 자, 그러면 이거는 속성의 값이라는 거예요. 토픽스는 이 객체가 묶어준 토픽이다, 토픽스다 라는 건 이 토픽스는 요걸 뜻해요. 이거랑 짝꿍이에요. 이놈이랑 이놈이랑. 이놈은 다른 놈이에요. 이놈은 이 위에서 불러줄 다른 놈이에요. 근데 아무튼 속성값을 이렇게 타이틀 같은 놈이죠. 이 앞에 있는 토픽스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 위에 있는 배열을 넣어 줄게요. 먼저 그 id 값으로 1을 주고, 그리고 타이틀 값으로 문자열로 html 넣어주고, 바디 값으로는 html is 땡땡땡. 이거 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한 줄 선택 단축키 알려드릴까요? 컨트롤 L을 누르면 한 줄 선택이 돼요. 컨트롤 C에서 좀 빠르죠?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봤는데 여기 앞에 괄호에 빨간 선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 쉼표로 땡땡 해서 구분을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여기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HTML 두 번째 id 값 2에 HTML을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또 중복이 되네요. 그럼 이거를 CSS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 걸로는 JS. 다 여기까지 쉽게 따라왔죠. 그 이해를 하고 쫓아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도가 빠르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토픽스라는 녀석을 속성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넣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쪼르르륵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타이틀 값으로 HTML, CSS, JS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일단 과감하게 지울게요. 이제 여기를 불러올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의하면 내비게이션 여기 인자값에 props를 쓰고, 여기 props를 쓴 뒤에 그 아래 토픽스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배열 값은 또 배열로 이제 불러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lis로 칭한 뒤에 여기에 const lis는 배열이다, 네, 라고 상수를 지정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 lis는 또 이 녀석이에요. 그럼 여기에 props의 토픽이 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배열을 넣어줄 때 혹시 HTML 이런 거 배웠을 때 그 푸시 기억나요? 자, 먼저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자, 저는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려가지고 그 해당되는, 이게 총 몇 개가 있는지 컴퓨터가 개수를 3개 만들어가지고 그 셈만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온 값을 여기 lis 배열에다가 푸시해서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for 해서 let i는 0, i는 0이다. 근데 이 i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props의 토픽 값의 배열만큼 뺑뺑이를 돌릴 거다 했으니까 props의 뭐겠어요? 토픽이겠죠? topics의 길이
만큼 돌리는데 i는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i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그 id 값이라든가, 우리가 배열의 값을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그 배열에 맞는 타이틀 값이나 이런 걸 또 쏙쏙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빼오기 위해서 이제 let t는 이제 props의 topics의 i 값이다. 자, 그럼 이 t의 역할은 그 해당되는 열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s 푸시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 값을 넣어주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li에 t.id, t.title, 왜냐면 여기 아래 내려와 봤더니 그 타이틀 값이 html이잖아요. 저희 원래 여기에 뭐 li 해서 뭐 a 태그 안에 그 html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이 위로 해서 불러온 거예요. a 태그는 아직 안 넣은 거고, t는 이렇게 불러온다. 자, 했더니 어때요? 생겼죠? 혹시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속성값은 각각의 이 컴포넌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index.js로 넘어가기 전에 이 app.js라는 그 파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app.js 안을 봤더니 헤더라는 컴포넌트에 타이틀 속성값이 있고, 이 내비게이션 컴포넌트 안에 topics라는 여기 배열, 이 대괄호 이게 배열 표시죠. 이 배열에 3개의 녀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티클 영역에는 2개, 타이틀의 값과 바디의 값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컴포넌트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프로퍼티, 이 속성 값을 통해서 불러온 거죠.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rops.title, 뭐 props.body 이렇게 불러온 거고, 배열은 배열을 그대로 불러와야 되는데, 이 for문을 통해서 그 배열을 뺑뺑이를 돌리고 그 첫 번째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으면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 길이보다 이제 적다, 근데 일씩 증가한다, 이 뜻이 결국에는 그 0번째 탐색하고 있어, 첫 번째 탐색하고 있어, 두 번째 탐색하고 있어, i가 일씩 증가하니까 i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있는 개수, 지금 3개가 있으니까 딱 3개까지 이제 검색이 된 거겠죠. while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문도 나중에 써주긴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이 된 그 열의 값에서 타이틀의 값을 뽑아오기 위해 이 변수 t를 만들어서 토픽의 배열, 그리고 그 배열의 타이틀의 값을 lis 이 배열에다가 푸시해 준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말 그대로 푸시, 밀어 넣다,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이게 지금까지 코드 작성한 걸 직역한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a 태그처럼 그 꾸며줘야 되니까 여기 a 태그로 감싸준 뒤에 여기에 리드 적어줄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이퍼링크처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은 뭐 그 링크가 이제 뜰 거예요.
로코로스트 3000 슬래시 뭐 리드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누르면 1이 떠야 되고 두 번째 누르면 2가 떠야 되고 그렇게 만들 건데, 자 이거를 묶어준 뒤에 플러스 t.id 이렇게 해주면 1, 2, 3 id 값을 여기엔 id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저희 스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저희는 스테이트는 프로퍼티랑 조금 다르게 변경이 가능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스테이트는 변경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거를 그 훅을 통해서 변경을 하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리액트 안에 보면은 뭐 자습서, 여기 읽어보면 좋아요. 여기 스테이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use state라는 그 훅을 하나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먼저 그 스테이트를 어떨 때 쓰는지 예시를 잠깐 한번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앱 컴포넌트 안에 이제 모드를 한번 넣어 봅시다. 모드를 웰컴으로 넣어 볼게요. 자, 이 모드가 네, 상수화 해줘야겠죠. 이 모드가 웰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드가 웰컴일 때, 만약에 모드가 웰컴이라면 이란 뜻이고, 그리고 그 밖에 else if 모드가 리드일 때 이렇게 나눠 볼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모드는 웰컴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그 웰컴일 때 어떻다 라고 적어주면 좋고요. 이제 그 밖에 리드일 때는 어떻다 이렇게 적어줄 건데, 우리는 먼저 이 화면을 보았을 때 이 아티클 영역이 이제 제가 놔둔 이유가 그 본문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웹을 누르게 되면 홈으로 이동을 하고, 이 1번을 누르면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 이 아래에 뜨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const 또 하나 상수를 변수를 지정해 줄게요. let content는 null. 네, 컨텐츠는 자, 컨텐츠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지는 값들이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리드일 때는 어떻게 오고 웰컴일 때는 어떻게 오고, 지금 이거를 해볼 건데,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 타이틀만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가 한번 차이점만 봐봅시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 웰컴이죠. 근데 우리가 수정으로 여기를
이 리드 값, 대문자로 만들어 놓은 이 리드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여기 리드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수, 변하지 않는 값으로 그 모드를 설정해 줬고, 그 여기 값에 이제 웰컴이 오면 이 하단에 있는 컴포넌트가 불려 나오는 거고, 이 모드 값이 웰컴일 때는 여기 있는 값, 리드일 땐 여기 있는 값이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는 헤더 이런 태그들이 HTML처럼 생겼지만 완전 HTML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가 이렇게 HTML이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그리고 주석을 달 때도 달라요. 애초에 주석을 달 때도 제가 이 내용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주석은 그 열고 자바스크립트 주석 다는 거에 이제 괄호를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중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러면 먼저 이 헤더 영역을 클릭했을 때 그 웰컴 모드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간이 괜찮겠지? 자, 먼저 지금 이 헤더 영역에 하이퍼링크가 없어갖고 이걸 심어준 거예요. A 태그로. 네. A 태그로 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이거 그 뭐지? 그거 묶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뭘로 묶어볼까요? 여기 OL을 여기 내비게이션 영역을 딥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랩 감싸다 랩을 누르면 이렇게 태그로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써줘요. 그럼 여기에 내가 딥으로 묶고 싶다 하면 딥이라고 하면 딥으로 묶여요. 그리고 A 태그로 묶고 싶다고 하면 A를 쓰면 이렇게 묶여요. 뭐 각각이겠죠? H1 태그 하면 H1으로 묶이고. 이것도 좀 많이 쓰이는 기능 중 하나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에 이렇게 드래그로 감싸주고 W8 눌러서 A 태그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라는 걸 저희는 HTML에서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온클릭이죠. 근데 여기 봤더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액트에서는 쓰이는 게 달라요. 온 다음에 나오는 C가 대문자예요. 이게 또 리액트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간 띄어쓰기 대신에 대문자로 표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리액트에서 소문자로 쓰면은 작동을 안 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 클릭을 하면 어떤 값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기 전에, 그 ES6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화살표 함수 다 기억나나요? 화살표 함수 기억나요?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 함수를 넣어서 이벤트라는 인자값으로
이벤트,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넣은 이유가 그 직역을 하자면 그 초기 값을, 디폴트 값을 프리벤트, 방지한다, 이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럼 이게 뭔 뜻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가 활성화가 되면 프리벤트 디폴트가 실행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여기 HTML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세로 고침 되는 거 보이나요? 좌측 상단에. 근데 여기 웹을 눌러보면 세로 고침이 안 떠요. 그러니까 로드를 안 시켜주는 거죠. 애초에 온클릭이라는 이벤트에는 그 로드를 시켜준다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로드를 시켜주는 걸 빼겠다라는 뜻이에요. 프리벤트 디폴트. 자, 그리고 이거를 누를 때 그 모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드는 이제 스테이트 값이라고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유즈 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수업 마칩시다. 여기 임포트 해서 맨 상단에 임포트 쓰고 유즈 스테이트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엔터 치면은 약간 불투명도가 적용된 문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벤트 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쓰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콘스트하고 배열로 묶어줘요. 대괄호죠, 배열. 그래서 여기를 모드, 쉼표, 그리고 셋 모드. 이것도 뭐 셋 모드 대신에 뭐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냥 모드 이렇게 써도 되고, 모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 셋 모드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것도 아까 프롭스처럼 국룰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use state 해서 이 값에 이 welcome 인자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자, 우리는 앞서서 이 임포트를, use state를 임포트 시켜줬죠. 그걸 이제 쓰는 과정이에요. 그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거는 모양을,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드리면 여기서 왜 배열이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것만 직역해서 보자면, 그 모드라는 그 use state 값은 이 뒤에 use state는 해서 앞에 배열이 있죠. 결국에 이 말은 use state는 배열 값을 갖는다 라는 건데, 그 0번째 배열, 즉 첫 번째 배열 모드는 그 기존의 이 초기 값을 뜻해요. 인자 값. 그러니까 use state의 인자 값이 여기 모드예요. 그리고 set 모드는 이제 바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건 지워줄게요. 이 모드는 지워봅시다. 네, 그래서 아까 이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에 change 모드, 이것도 뭐 이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onChange 모드라는 이제 또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줄 거예요. 이것 또한 화살표 함수로 묶어줘서 여기에 이제 set 모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set 모드를 넣어주고, 여기 리드. 자, 여기 아까 타이틀도 속성이었잖아요. 프로퍼티 값이었잖아요. 그쵸?
여기 온체인지 모드라고 내가 그냥 타이틀이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이것도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모드가 변경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영어로 쓴 거죠. 그래서 온체인지 모드다 해서 이 뒤에 나오는 값은 함수가 실행될 건데, set 모드, 그러니까 이벤트 훅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인자값을 리드로 바꿔줄 거야 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set 모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배열 안에. 그럼 이게 웰컴 초기 값, 디폴트 값이었다가 뭘로 바뀔까요? 리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걸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방지했어. 이 뒤에 또 속성 값을 불러와 줘야겠죠. 아래 만들어 놓은 그 함수 속성 값.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프로퍼티랑 똑같아요. 프롭스 쳐서 여기에 onChange 모드를 실행한다 라는 뜻으로 괄호를 넣어주면 실행이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여기 리드로 넣어놨잖아요. set 모드로.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초기 값인 웰컴으로 뜨는 거고, 그 웹, 이 헤더 영역을 누르면 리드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프로퍼티랑 스테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프로퍼티는 바꿀 수가 없고 스테이트는 바꿀 수가 있다. 이게 나중에 더 나아가면 더 다양하게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모드를 바꾸는 걸로 통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티클을 모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이. 그래서 뭐 혹시 할 수 있겠다, 본인이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고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만드는 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해당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또 넘어가고, 이제 크리에이트, 이 웹페이지 내에서 직접 여기 항목을 늘어나게 하고 삭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 나갈 거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뭐 다음 시간에 또 하긴 할 거니까. 지금 저희가 모드를 통해서 그 아티클 영역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우리 1번 HTML을 누르면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타이틀 나오고, 여기가 타이틀이 나오고, 여기가 바디가 나오게. 여기가 타이틀이 있고 여기가 바디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나오게. 이게 만약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스테이트 이 모드 내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구조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웰컴을 하면은 그냥 이 해당되는 웰컴의 영역이 나온 거고, 리드를 누르면 이제 그 또 해당되는 영역이 나올 건데, 이 아래에다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값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게 불러와지면 이것이 if, 만약에 내가 누른 값과 그 뺑뺑이 돌다가 그 해당되는 그 값이 일치하면 아티클 영역에 보여지면 되겠죠. 이거를 뭐 다음 시간에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근데 한번 고민해 보실 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헤더 영역이 set 모드로 리드잖아요. 근데 이걸 웰컴으로 바꿔줘야겠죠, 원래는. 왜냐면 저희는 목적이 이 헤더를 누르면 홈으로 이동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초기 값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영역, 이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그 리스트 영역을 누를 때마다는 그 값을 불러와지는 게 아티클에 보여지게 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짚어줄게요. 왜 그 이벤트 훅이 배열로 묶여졌고 왜 여기 인자값이 왜 초기값인지 이런 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PPT 보면서 좀 천천히 이해가 되면 더 쓰긴 좋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네, 그럼 고생 많았어요. 껐죠?